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 이런 게 나왔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자, 보통 우리가 명제를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은 뭐겠습니까? 역은 이게 바꿀역자거든요. 이게 바꿀역자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결론과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입니다. 역. 그 다음에 대우는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대우 요래 부르고 여기를 이제 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의 대우는 이제 대우는 바꿔서 부정까지 붙이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거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Q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는 또 다시 뭡니까? 역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원래는 이제 이 관계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이 관계도.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 이렇게 부정만 붙이는 관계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지금은 요거는 이제 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PQ가 만약에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입니다. 그럼 PQ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명제의 대우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을 함께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같은 문장이다. 이래 돼요. 같은 문장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보세요.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P가 Q에 포함되면 봅시다. 여집합은 왜 됩니까? 그럼 P가 Q에 포함되면 그 여집합은 왜 됩니까? 당연히 반대죠. 그죠? 작은 놈의 여집합이 더 큰 거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엄연히 같은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Q의 여집합은 그죠? 이렇게 P의 여집합. 이게 낫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같은 문장이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니까 참이면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죠. 같은 문장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보면 자, 보세요. 참 거짓을 판단할 때 그럼 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통 참이면 P가 Q에 포함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P가 Q에 포함되면 이거 문장을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 반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그쵸?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 관계 중에 같은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PQ가 서로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Q의 집합이 같으면 명제도 참, 역도 참, 대우도 참, 다 참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같은 문장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용어 중에 이제 3단 논법 돼 있는 건데 뭐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P가 Q인 게 참이면 그죠? 그 다음에 Q가 R인 게 참이면
당연히 P가 R인 것도 참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P가 Q에 포함되고 그 Q가 R에 포함되면 당연히 제일 작은 P도 R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3단 논법. 수학에서 맨날 쓰는 이게 수학에서 뭐 증명할 때 맨날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원래 게 이렇게 된다. 이게 증명법이죠. 일종의 3단 논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명제가 뭐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제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는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만약에 이게 겹화살표가 있으면 요즘은 이게 또 이제 좀 약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데. 자, 겹화살표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참을 의미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설명하기 귀찮을 때 PQ가 참이다. 이럴 때는 겹화살표 이렇게 씁니다. 혹시나 문제 같은데 이렇게 명제 표현할 때 겹화살표 나오면 아 이건 이제 이미 참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풀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봅시다. 역은 간단하죠. 역은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역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는 1이고 y는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쉽죠, 그죠?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바꾸고 not도 붙여야 돼요. 부정이죠. 그래서 요 문장 봅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앞으로 오는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집합이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그죠? x는 1보다 작고 그죠?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거가 뭐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뀐다. 그럼 y는 또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명제가 편하면 명제로 참 거짓을 찾고 대우가 편하면 대우로 찾아도 됩니다. 왜?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명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크면 xy는 2보다 크다. 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범위를 찾아보면 되죠. 얘는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는 굳이 1보다 안 크고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가 3이다. 이래도 되죠. 그러면 이 결론에서는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는 x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데 결론에서는 얘도 되지만 1보다 작은 숫자도 y 값에 따라서 가끔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x 값이 훨씬 더 얘보다는 자유롭게 더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성립하는 xy 값이 훨씬 큰 겁니다. 집합으로 만들면.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포함돼요. 그럼 이게 참이잖아요. 그죠? 이게 참인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참이니까 대우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참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지는 않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얘는 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거짓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거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봅시다. 앞에 가정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자, 이거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일종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가정의 영역을. 그죠? 넣으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여기 11 여기 지나갑니다. 당연히 여기 2가 되고 여기서 y 부분이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제 이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포함되는지 확연하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이 가정이고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포함되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인 겁니다. 두 번째, XY가 2가 아니면 X는 1 또는 Y는 X는 1이 아니고 또는 Y는 2가 아니다. 자, 보통 부정이 나오면요, 이 참것이 판단하는 게 순간적으로 살짝 헷갈려요. 실제로. 예, 사람이 이 약간 이 부정에 조금은 좀 이렇게 바로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바로 와닿으면 좋은데 하나의 지금 얘니까 얘를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우는 방향을 바꾸고 여집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는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는 2이면 xy는 2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죠? 이 대우로 썼는데 얘는 1하고 2밖에 안 되는데 1하고 2 되지만 얘는 2하고 1도 되고 그죠? 뭐 4하고 2분의 1도 되고 많잖아요. 그죠?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우가 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문장도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참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우도 배우는 이유가 좀 헷갈릴 때 그죠?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우를 배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니니까 역은 당연히 거짓입니다. 그죠? 같아야지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XY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봅시다. 참 그 순서대로 쓸게요. 명제 참 그러면 역은 거짓 대우는 당연히 앞에 거하고 똑같죠. 참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나름 이게 쓸만한 문장입니다. 이해하기에. 자, XY가 0보다 크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XY가 0보다 큰 건요. 곱해서 0보다 큰 거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고 요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같은 경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얘는 이거 한 개고 결론은 이거 한 개고 가정은 요 XY가 0보다 크다를 XY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뜻하잖아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작고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쪽이 더 큽니다. 두 개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포함관계가 가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당연히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이죠. 같지 않으니까 반대니까. 자, 그러면 대우도 당연히 거짓되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집합에서 한 거네요. 더해서 비면, 더해서 합해서 비면, 이거 비가 큰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완벽하게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이니까 당연히 참이고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인 겁니다. 됐죠? 자, 뭐 하여튼 뭐 요렇게 좀 문장을 조금 뭐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명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자, 명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명제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명제의 난이도는 이제 확 바뀝니다. 쉬운 거에 들어가면 쉬운 거고. 그래서 일부러 요런 거 같은 거를 좀 한 개 한 개 따져서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명제 풀다가 보면 요런 거를 조금 깊이 따질 필요가 조금은 좀 있을 거예요. 가끔씩. 그래 놓으면 뭐 수학을 조금 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뭐 들여다본다 이래 생각하는 관점에서 봐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풀면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따져서 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참고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x 플러스 y가 3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자, 그러면 참이라 그러면 이 앞부분하고 이게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고 뭐뭐이면 이게 결론 뭐뭐이단데, 자, 이게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돼야 돼요. 얘가 작고 얘가 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면 이거 조금 물론 이제 뭐 풀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거 아까처럼 그림으로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그림 그리면 요래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y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쪽 부분이 돼요. 이쪽 부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x는 a보다 크고 잠시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맞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y는 1보다 크다. 자, 이게 봅시다. y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볼게요. y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거든요. y는 1보다 크다. 자, 그리고 또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이거든요. 합집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x는 a 이래 갖고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뒷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1보다 크고 a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 다 돼요. 이렇게 이 부분 좀 연하게 색칠한다 그러면, 그죠? 1보다 큰 부분하고 a보다 큰 부분 이제 합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는 뭡니까? 분명하게 이 직선을 닦았을 때, 그죠? 이 직선을 닦았을 때 이거의 윗부분. 그러면 요렇게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포함하죠. 물론 A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충분히. 근데 A가 이거보다 X가 A보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포함을 안 하잖아요. 요런 부분을.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최대값은 딱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이죠. 그죠? A,1. 그럼 이제 A,1이니까 여기 1 되려면 얼마입니까? 2, 그죠? 2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2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그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물론 이거 보고, 그죠? 3 돼야 되니까 그럼 A, 2 돼야 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라는 값이 나오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시각적으로 아니면 또 좀 더 편리하게
이해가 좀 훨씬 쉽게 이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참고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있는 건데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저번 과정에서는 있던 건데, 개인적으로 이거 뺀 거는 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풀기가 이걸 알면서 그죠?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빠졌어요. 근데 뭐 간단한 설명으로도 지금 충분히 이해되리라 싶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게 어떤 거냐면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거 보고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죠. 참이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구나. 그럼 이거 포함되겠구나. 그죠? 이래 갖고 얘를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에 넣어 갖고 풀면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조금 번거로워요. 헷갈리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데 풀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령을 알면 되게 쉽고, 아니면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법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명제가 두 개 나오면요, 명제의 대우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죠. 이렇게. 이것도 쓰면 얘는 이제 Q에서 R, 이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이것도 참인 거죠. 참이고, 얘를 요렇게 쓰면요, 3단 논법으로 무조건 한 개가 연결이 되는 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P, Q, Q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P도 R에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금방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봅시다. 얘가 참이면 또 얘의 대우 뭡니까? 이것도 참이죠. 이게 참이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편에서 나달, 나큐, 나큐, 나피니까 나달이, 나피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만 찾으면 다른 하나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두 문장이 참이 되면 참이 되는 게 총 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6개가 나와요. 대우 적고, 연결되는 거 적고, 그거에 대우 적고, 이렇게 총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참이에요.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확하게 거짓인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에서 이거하고 맞는 거를 여기서 보기에서 이제 고르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PR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참인 거예요. 나달, 나피가 여기 있잖아요. 참이고. 나피, 나달. 나피, 나달이 여기 없죠? 그럼 이거 아닌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나큐, 나피 여기 있죠? 이거 된 거. Q, 나달. QR이 있는데 Q, 나달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대우 이용해서, 그죠? 3단 논법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탁 풀면 됩니다. 요거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